이런 특약은 사실 잘 넣지는 않아요. 보통 임대인이 원하지 않기도 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계약서는 보통 작성을 하진 않습니다. 꼼꼼 꼼꼼한 김 소장. 오늘은 전월세 계약하실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특약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빼셔도 되고 또 계약 내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드릴게요.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시설물 파손에 대해 임차인은 원상회복하는 조건임. 단 생활기스는 제외. 2. 계약 시 을구 근저당권 한 건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 2길까지 추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3. 계약 기밀 일부 3천만 원은 계약 시 입금하고 그 나머지 2천만 원은 2021년 5월 1일까지 임대인 지정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 홍길동과 작성하며 잔금 지급 전까지 위임 관련 서류를 제출키로 한다. 위임 관련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이죠. 5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6. 임대인은 에어컨 2대를 설치된 상태로 두고 가기로 하며 임차인은 임의로 철거하지 않기로 한다. 7. 잔금 이른 협의에 따라 앞으로만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8. 임차인은 실내 흡연과 애완동물 사육을 하지 않기로 한다. 9. 임차인은 전세계약 기간 만기 전에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10.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제세 공과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11.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특약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렸고요. 1번부터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것이 나에게 이게 필요한 특약인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인데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제가 작성을 했고요.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상,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상 갑구, 을구, 하자 없는 상태의 전세계약인 근저당권이 없을 때. 없는데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셨을 때 계약 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상 갑구, 을구, 하자 없는 상태의 전세계약이며 전세계약 기간 동안 근저당권 없는 상태 유지하는 조건의 계약임.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지 않기를 원할 때는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또 변동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권리 변동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이런 특약 좀 넣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4번 그러니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리계약을 작성했을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특약인데 임대인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대리인 홍길동과 계약서를 작성하며 잔금 시 본인 추인하기로 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계약 시 임대인과 전화통화하여 본인 확인하였음. 이렇게 좀 특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일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세권이나 혹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임차인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둘만의 어떤 약속이죠. 그 임대인이 어떤 시설물을 놔두고 간다. 그랬을 경우에 그 내용을 그냥 항목별로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잔금일에 대해서는요. 잔금일은 이사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기준일자는 일단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 기준일자는 잔금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만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사가 내가 그 집에 이사 가면 그 집에서 또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 있을 테고 그 집이 또 이사가는 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준은 정해놔야 돼요. 근데
앞으로 빠지는 거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만 뒤로까지 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뒤로는 조정을 안 하고 앞으로만 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맞추다가도 안 맞춰진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일 기준으로. 그리고 8번, 요즘에는 실내에 흡연하시는 분들 뭐 많지 않으시지만 그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있다 하면 임대인한테는 고지를 하셔야 되죠. 임대인한테 내가 애완동물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에 동의하며 퇴거 시 벽지 손상 등이 있을지 원상 회복하는 조건임, 이렇게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명확하게 금액을 좀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벽지 교체 비용 50만원 부담 혹은 청소 비용 30만원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함, 뭐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은요, 잔금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는데 잔금일이 만약에 앞당겨지거나 그러면 그 실제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각종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산하기로 하죠. 근데 만약에 집이 공실 상태여서 임차인이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청소 좀 할게요, 그러면 임대인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리비는 그 청소를 시작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통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관리에 따른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따로 정해놓지 않은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로만 작성하셔도 특약 작성에 큰 무리 없으시겠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해 보세요. 꼼꼼! 세상 빈칸인가요? 네, 여기 나와요? 나와요. 빠른 좀 보여줘야 돼.